기본적인 파프리카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대가리를 따서 씨를 발라내는 형식으로 자르면 1분도 안 돼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꼭지를 먼저 따서 씨를 발라낸 뒤에 썰어주는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크기가 조금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후자는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자를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귀찮은 건 싫거든요. 여튼 오늘은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씨입니다. 파프리카를 5개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강아지 줄 파프리카 반 개를 준비했고요. 반 개는 저 먹을 겁니다. 그냥 생으로 먹을 거예요. 이거는 강아지는 아삭거리거나 바삭거리거나 하는 음식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 먹습니다. 어때요? 우리 송이 귀엽죠? 그리고 파프리카 자체가 강아지 몸에 엄청 좋기도 하니까 말이죠. 여튼 잡담은 그만하고 오늘 만들 요리는 대충 한 3가지 요리를 만들 겁니다. 아마 엄청 흥미로울 거예요.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은 참기름을 이용해서 맛술과 함께 파프리카를 열에 가해줄 겁니다. 우선 참기름을 프라이팬에 살짝 부어줍니다. 대충 2스푼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를 본인의 취향대로 넣어준 뒤에 맛술과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를 넣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대파가 빨리 들어가면 은은하게 퍼지는 대파의 맛이 확 살아나지가 않거든요. 좀 착각하는 부분이 음식에 따라서 파기름을 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도 요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충분하게 바뀔 수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파기름을 내면서 진행을 해줬다면 고유의 향은 살아나겠죠. 근데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향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요리라는 종목이라 더 매력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다음 요리로 넘어간다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요리를 할 건데 맛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취향이 좀 갈릴 수도 있는 요리들이다 보니까 아마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취향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엄청 쉬울 겁니다. 따라오시죠. 우선 키친타올로 아까 묻었던 것들을 싹 다 한번 닦아주고 프라이팬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넣고 대파를 바로 넣습니다. 파기름은 웬만해서는 높은 온도일 때 대파를 넣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처럼 대파를 얼린 상황일 경우라면 더욱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까 요리를 했던 상황이라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열에 올리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예열을 해준 다음 프라이팬에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프라이팬은 온도가 올라가면 기름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온도 자체가 급격하게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예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차가운 음식을 투하할 경우 프라이팬의 차가운 기존 온도에서 요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속은 익지 않고 내용물은 타버리는 현상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치킨을 시켰는데 덜 익어서 온 경우의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 너무 비싸요, 치킨이. 근데 비싸면서 퀄리티로 떨어지는 그런 가게들을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닭 한 마리에 3만원씩 받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퀄리티까지 떨어지는 그런 가게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여튼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넋두리였고요. 제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별거 없죠? 넘어갑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겁니다. 여튼 뭐 정말 알면 쓸모 있는 TMI였습니다. 여튼 이렇게 파프리카를 넣어주고 대충 볶아주다가 대파와 같이 볶아주고 간장을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넣어주게 된다면 이 요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맛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요리 자체가 맛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 음식들은 고기 같은 기름이 많은 음식이랑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엄청 빛을 발합니다. 이건 아마 맛을 본 사람들만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재료 한 가지만으로도 완전히 맛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게 요리라고요. 이 요리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대충 비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튼 뭐 다음 요리로 넘어가자면 계란찜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간단해요. 계란 2개면 충분합니다. 고명이 싶으면 더 좋으니까 대충 대파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송이가 아까 준 노란색 파프리카를 다 먹고 너무 빤히 쳐다보길래 빨간색 조금 더 잘라서 줬습니다. 여튼 뭐 그건 너무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계란찜 자체를 조금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물을 살짝 넣어줄 겁니다. 예전에 타마고야끼 영상 때 했던 방식이랑 좀 많이 흡사할 겁니다. 제가 물 조절을 실패해서 그렇지 계란 2개를 사용하고 물이랑 같이 적당히 섞어준다면 웬만해서는 이게 다 들어갈 겁니다. 한 번에 말이죠. 근데 이 요리를 할 때 조금 주의할 건 물을 넣어서 할 경우에 평균 시간보다 1분에서 1분 30초가 더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건 아시고 요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고 파프리카의 3분의 2 정도 담아서 넣어주고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주는데, 물을 넣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뭐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돌려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물을 넣은 사람들은 대충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3분 30초를 한 번에 다 돌리지는 마세요. 그냥 1분 돌렸다가 확인해주고 1분 돌렸다가 확인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튼 뭐 이렇게 해서 꺼내서 확인을 해준 뒤에 마무리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게 됐죠?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